요새 배달 음식 잘 안 드시는 분들 많죠. 코로나 한창일 때 저도 많이 시켜 먹다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진작에 끊은 상태인데 이 음식값이고 배달비고 말이 안 나올 정도잖아요. 자꾸 먹으니까 물리기도 물리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쓰레기도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실제로 저 같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작년에 배달앱을 쓰는 분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시장 규모도 작아졌습니다. 집계 이래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대요. 이미 재작년부터 성장 속도가 크게 꺾인 상태였는데 작년은 아예 마이너스 성장까지 나온 거죠. 사실 코로나 특수로 성장한 산업이라 코로나 끝나고 도로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역시나 제일 큰 문제는 가격인 것 같아요. 배달은 절대 안 시키고 포장만 한다는 분들도 많아졌고 요즘은 배달이 외식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돈이면 귀찮아도 그냥 나가가지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지금처럼 수요가 줄었으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음식값은 고물가 때문에 계속 오르고 와중에 배달앱까지 수수료를 올려왔죠. 자영업자들도 알게 모르게 이거를 음식값이나 배달료에 반영을 해왔을 것이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업황이 안 좋아진 모습인데 심지어 경쟁까지 치열해지고 있어요. 특히 쿠팡이츠가 거의 뭐 전쟁을 선포하고 있죠. 쿠팡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특유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 배달의 민족 독과점 구조를 계속해서 깨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플랫폼이라는 게 한번 선점을 하고 나면 고객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잘 안 넘어가거든요. 락인 효과가 좋아가지고 밥그릇을 잘 안 뺏깁니다. 배민도 그간 어느 정도는 방어를 잘 해왔고요. 특히 최근에는 시장의 규모 자체가 또 줄었잖아요. 이게 후발주자인 쿠팡이츠 입장에서는 상황이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커져가는 시장을 먹어가며 성장하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이러면 결국 경쟁자의 밥그릇을 더 적극적으로 뺏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배달 3사 월간 이용자 수를 보면은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근데 쿠팡이츠만 이용자가 또렷하게 느는 양상을 보여줬어요. 경쟁자들의 파일을 갉아먹으면서 크고 있는 거죠. 쿠팡이츠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이 최근에 정점을 찍은 게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배달을 안 시켜 먹는 제일 큰 이유가 배달료가 비싸기 때문인데 이 배달료를 없애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한 거예요. 업계의 가장 아픈 가시를 콕 집어 뽑아낸 거죠. 과거의 배달비 자체가 아예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달콤한 기대까지 해보게 되고 어쨌든 쿠팡이 승부수를 띄운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쿠팡이 유통업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배달 쪽에서도 경쟁자를 싹 다 밀어내고 지배적인 위치에 서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과감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제약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여러 집을 배달하는 묶음 배달만 공짜고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은 돈을 계속 내야 된대요. 뭐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단건 배달보다는 저렴한 묶음 배달을 선호해 왔기 때문에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동네마다 묶음 배달이 진짜 느린 곳도 있어가지고 음식이 다 식어서 오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무료 배달의 메리트가 크게 체감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나 무료 배달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쿠팡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만 무료 배달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입자가 이미 1000만이 넘거든요. 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쿠팡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에 확보해둔 고객들을 신규 사업인 쿠팡이츠로 이식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무료 배달을 이용하기 위해서 멤버십에 가입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구독 경제 안에서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확실히 이게 성공적인 구독 경제를 한번 만들고 나니까 사업을 확장하기 편하다는 생각은 들죠. 어쨌든 묶음 배달만 되고 멤버십 회원만 되고 이런 제약 사항들을 제외를 하고 나면 이 무료 배달이 거의 무제한 공짜라고는 하더라고요. 몇 번을 시켜도 무료고 거리가 멀어도 무료고 따로 할증도 안 붙는다는 것 같아요. 물론 비싼 거 먹을 때는 기존의 10% 할인 쿠폰이 더 좋았다는 말도 있는데 반대로 간단한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1인 가구라든가 할증이 붙는 야간에 시켜 먹는 분들은 조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간 배달앱들이 장난질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니 뭐 무료 배달이라고 해놓고 이래저래 수수료를 전가해가지고 음식값이 올라가면 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배민도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여러 배달앱을 비교해보고 쓸 수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수준까지는 갈 것 같기는 해요. 원래 경쟁이 치열하면 서비스가 좋아지든 가격이 떨어지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상하게 배달업계에는 그동안 가격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이제서야 경쟁의 기본 원리가 조금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쿠팡이츠가 처음 나왔을 때는 배민 냅두고 굳이 쓸 메리트를 못 느낀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로 배민을 조금 위협하는 위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배민 입장에서 쿠팡이츠만 없었으면은 거의 반 독과점 상태가 약속이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쿠팡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배민도 똑같이 맞불을 놨죠. 배민도 무료 배달을 도입을 했습니다. 심지어 조건이 조금 더 좋아요. 쿠팡처럼 멤버십을 가입할 필요도 없고요. 기존의 10% 할인이랑 무료 배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대로면 쿠팡이 야심차게 준비한 게 도루묵이 될 수 있잖아요. 쿠팡 측에서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영상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기사가 하나 뜬 게 요기요까지 무료 배달을 한답니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조건도 제일 좋아요. 15,000원 이상 주문을 하면은 한 집 배달까지 공짜래요. 근데 요새 음식값 비싸가지고 15,000원은 그냥 넘기잖아요. 우리 소비자는 비교해보고 골랐으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경쟁이죠. 보기 좋습니다.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이 각오. 심지어 직원들끼리도 경쟁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배민 직원이랑 쿠팡 직원이랑 인터넷에서 댓글로 엄청 싸우더라고요. 배민 직원이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단건 배달로 1차 전쟁을 한 것도 우리 배민이 이겼고 10% 할인으로 2차 전쟁을 한 것도 배민이 이겼다. 무료 배달로 하는 3차 전쟁은 뭐 니네가 이길 것 같니? 약간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글을 올렸는데 쿠팡
시장 직원도 여기에 반박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이겼다고 평가를 하는 거냐, 우리랑 경쟁한다고 너네 영업이익 작살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배민 직원도 말을 하는 게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우리 영업이익 8천억 찍혔다, 조만간 실적 발표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자, 이러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배민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배민 직원이 호언장담을 한 것처럼 진짜로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이게 업황도 안 좋고 경쟁까지 치열했으면 실적이 좋기가 힘든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거예요. 기존에 하던 배달 사업도 매출이 늘었고 새로 하는 커머스 부문도 매출이 늘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매출의 성장폭 자체는 조금 줄긴 했어요. 업황도 안 좋고 또 클만큼 크기도 했고. 근데 영업이익은 또 성장폭이 크더라고요. 한 8천억 나올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실제로 8천억까지는 아니지만 7천억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자신감 있을만 했죠. 이게 전년에 비해 65%나 증가한 수치인데 같은 기간 매출은 15%밖에 안 늘었거든요. 단순 계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사한 거에 비해서 이문을 많이 남겼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20%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물론 기업이 돈 잘 번 게 잘못은 아니죠. 오히려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영리하게 사업을 잘 영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업황도 안 좋고 출혈 경쟁까지 있던 상황인데 이 정도 했으니까. 다만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게 배민 측에서 밝힌 내용은 비용 절감을 잘 했다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안 되는 사업들을 정리를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도 안 하고 있고 베트남 사업도 철수를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설명들을 고지고대로 듣기는 또 힘들죠. 그간 배달앱들이 업보가 또 있잖아요. 점포나 배달기사, 소비자한테 비용을 전가를 해왔다, 개편하겠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계속 올려왔고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누적이 됐고 다시 이거를 음식값이나 배달료에 반영하는 식으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배달앱에서 제공하는 쿠폰도 비용을 배달앱에서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니래요. 상당 부분을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심할 때는 100%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특히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는 소식이 시기적으로 조금 더 미움을 살 수 있는 게 지금은 고물가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비자가 유독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비용을 전가하면서 배민 혼자만 재미를 봤다, 이렇게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아니 경제도 안 좋고 업황도 안 좋으면 모두가 리스크를 분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리스크에서 자기들만 쏙 빠지고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조금 눈치가 없어 보일 수 있다, 말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 여론을 달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데 그나마 그동안 적자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긴 하거든요. 그간의 적자를 회수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이미 시장도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성장보단 수익화로 넘어갈 시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 좋은데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 나왔으면은 사실 좀 면피가 힘들죠. 특히 업황도 경제도 민생도 다 안 좋을 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적자나면 적자난다고 뭐라 그러고 흑자나면 흑자난다고 뭐라 그러고 어떡하라는 거지? 실제로 진짜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들어주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20%면 거의 IT 기업 수준인데 사실 IT로 분류가 되기는 하죠. 네카쿠라베라고 묶어서 부른 적도 있고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고요. 근데 쿠팡을 IT 기업보다는 유통기업으로 보듯이 넓게 보면 배민도 유통업의 성질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유통 중간에 들어가서 업자랑 소비자를 잇는 역할을 하니까. 또 요즘은 택배 배송이나 비마트처럼 진짜로 유통업까지 또 하고 있고요. 근데 보통 유통업은 마진율이 5% 내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률 20%가 민심이나 시기에 비해서는 조금 과해 보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음으로 또 밉상으로 보일 수 있는 지점이 이렇게 번 돈을 어디에 썼냐예요. 배민 측에서는 제투자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도 말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배당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참고로 배민은 상장이 안 돼 있고요. 지배구조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창업자랑 독일계 회사가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배당도 이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배당금이 4천억이 넘더라고요. 7천억 벌어가지고 4천억을 배당금으로 준 거예요. 반절 이상 준 건데, 그래서 이게 민생 경제를 착취를 해가지고 외국계 회사로 돈이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게 배당금을 챙기는 걸 꼭 나쁘게만 볼 수도 없고 외국계 회사라고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는 않죠. 이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고용도 창출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게 외국계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을 착취해가지고 대주주의 배를 불렸다, 이런 지적은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결국은 정치권까지 개입할 여지가 또 커지고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카카오도 골목상권 침투했다고 막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이미 배달앱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얘기가 몇 번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민생과 관련이 많고 소비자의 여론에 민감한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의 미움을 사는 식으로 성장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조금 더 건강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배달의 민족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존에 배달이 안 되던 음식들도 전부 다 배달이 되는 시대가 열리기도 했고 이제는 배달앱이 없는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됐으니까 이쪽 유통을 거의 장악하고 있죠. 시장에서 어떠한 가치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에 비해서 받는 미움의 크기가 더 커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내부에서 제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이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대체로 신사업을 벌려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배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게 기존에 배달을 하지 않던 품목들까지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편의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편의점 브랜드가 입점이 돼 있는 상태고요. 삼성스토어
홈스토어나 프리스비 같은 전자제품 브랜드도 들어가 있어요. 아예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도 들어가 있고 장을 보면은 또 바로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배달이 아니라 판매도 하고 있죠. 디마트라고 일종의 인터넷 쇼핑을 만들었잖아요. 도심에 조그만 물류창고를 두고 직접 배달해서 팔고 있던데 사실상 쿠팡의 소형판이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쿠팡이 대형마트의 대체제라고 한다면 비마트는 슈퍼나 편의점의 대체제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상품이 조금 비싼 편이고 배달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대신에 배달을 1시간 안으로 끊어주기 때문에 정말 급할 때는 써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아예 단거리 배달을 넘어가지고 장거리 택배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같은 거 막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던데 어쨌든 매출의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배달업계가 건강한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